문에는 능하지만 문은 전혀 하지 못하는 황제 소금륜. 무관 출신 아빠와 오빠들이 있고 현재 변방에서 나를 위해 일하는 가문 출신. 무에 능해서 조신함을 모르는 황후. 서욱. 애니 원작의 폭발적인 인기를 받은 드라마 양심불애입니다. 조정에서는 첩을 들이라며 황제를 계속 부추기고 황후에게 의견을 물으러 간 황제. 그 시각 무술 연마 중이던 황후는 칼을 들이미는데 사실 황제에는 이미 양미인, 임신한 도첩여, 귀비 조기린이 있었는데요. 많기도 하다. 한편 귀비에게 황후 옥새를 넘기게 되는 황후. 귀비는 태후의 조카인데 내부 장부까지 모두 몰아주다 귀비를 괴롭힌다는 모함까지 받게 되는 황후. 결국 황제는 수습을 하고자 황후를 불러 이야기하지만 황후는 자신을 폐위시키라 말합니다. 그러다 슬쩍 황제를 밀었는데 오잉. 힘이 센 황후와 아주 가볍게 날아가는 황제. 물에 빠진 황제를 구하는 도중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바뀌게 된 두 사람. 이 상황을 모르는 태후와 귀비는 황제에게 매달리지만 사실 황후죠. 그리고 황후로 바뀐 황제를 괴롭히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그동안 황후가 괴롭힘을 당했는지 서서히 알게 되는 황제. 그나저나 생각보다 대고정의 코믹 연기 괜찮지 않나요? 두 사람은 빨리 몸을 원상복귀하기 위해 적성각 구사를 찾아가는데 물론 수련 중이라 출입 금지 당하는 두 사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별짓을 다 해보지만 되겠니? 이 와중에 가장 급한 건 바로 황제가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 죄다 첩을 맞이하라는 것들 뿐. 한편 황제의 동생 소금명의 등장. 대외적으로 아주 멋진 그이지만 황제 앞에서는 도박빚을 갚아달라며 투정을 부리게 되고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황후. 황제가 된 황후는 황후를 데리고 오면 기회를 준다고 말하고 그 시각 또다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황후. 소금명은 정신을 차리긴 글렀는데요. 숙부가 활쏘기 내기를 하자고 했다며 8,000냥 때문에 또다시 내기를 시작하려 하고 이때 황제가 된 황후는 무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신 나가겠다 말하는데 이 모습에 의심을 하게 되는 숙부. 무공엔 전혀 재능이 없던 황제가 갑자기 잘하니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동생 소금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술 한잔하고 집에 가는 황제가 된 황후. 그 시각. 한 달에 한 번 딸거리를 시작한 황후. 아픈 황후를 돌보는 황제. 세상 달달 다정해졌죠. 생각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은 있지만 무언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함께 동침을 하게 된 두 사람. 4년 전 황제가 태자일 때 그녀가 언제나 자신있게 살기 바라는 소원을 빌었는데요. 분명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한편 황제의 라이벌 소금낙과 승상. 소금낙은 여자 피를 내 냄새를 맡게 되는데 변태야 뭐야. 자신이 원하는 피냄새가 아니라는데 과거 황후가 되기 전 서욱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받았던 소금낙. 징그러운데요. 황후를 사모했나. 다음 날 황후와 황제를 찾아온 도첩여. 황후가 돌진해 자신을 밀었다며 갑자기 태아가 죽었다고 모든 걸 황후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다행히 어의 강당이와 태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음을 밝히는데 황후는 누명을 벗었지만 제대로 돌아버린 도첩여. 한편 황제는 돌아와 황후를 안아주고 위로를 해주는데요. 도첩녀의 죽은 아이가 분명 황제의 아이일 거라 생각하는 듯 싶네요. 물론 비밀이 있어 보이는 황제. 드디어 수련이 끝난 국사가 둘의 사정을 듣게 되는데 원인은 서적상권에 있지만 해결책은 학권에 있다며 그 학권을 찾으라 말합니다. 책 학권을 찾을 때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황제와 황후. 그 시각 변방에서 다쳐온 큰 오빠 소식에 달려가는 황후. 지금 황제로 바뀐 황후는 갈 수 없으니 황후가 된 황제가 갔다가 서씨 집안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변방에서 수고하는지 알게 되는데요. 이들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빠들에게 갑옷 선물까지 받게 된 황후. 한편 수렵회의 황제가 나가겠다고 하자 말리기 시작하는 수상. 그것도 당연하죠. 영 실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그가 아니죠. 보란듯이 사슴사냥을 하는 황제. 물론 그것은 바로 함정. 위기에 도와주러 온 둘째 오빠 서탁. 이미 계획에 있었는데 무사히 돌아오는 황제를 기다리는 황후. 하지만 이건 역시 반역. 황제에게 날아온 마지막 화살을 결국 황후가 대신 맞게 됩니다. 이때 승상은 잡힌 살수가 서씨 집안이 보낸 거라 말하는데요.
그럴 리 없어. 이에 억울하다는 서탁. 그리고 화살 맞은 황후 역시 일어나고. 이건 역시 모두 계획. 그 순간 자결하는 자객. 자객의 옆에서 향랑을 발견하는데요. 이건 역시 범인을 서씨 집안으로 몰기 위한 느낌. 물론 그것을 의심하는 소금맥. 생각보다 드라마가 유쾌 통쾌 발랄 코미디라 그런지 법고정님이 벗지를 않으시는데요. 이게 얼마만인지. 그리고 황후와 황제의 몸체인지라니 이렇게 서로의 마음과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한편 수렵회에서 황제를 죽이려던 범인은 소금윤이 잡게 되는데요. 증거까지 확보. 황제 저격에 실패한 이들은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걸 계기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황후와 황제. 그동안 황후에게 주려고 했던 화원까지 보여주는 황제인데요. 사실 혼례날 주려고 했지만 일이 생겨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죠. 심지어 어린 시절 황후가 좋아하던 꽃도 기억하는 황제. 뭐야 어릴 때부터 짝사랑이야? 한편 도처녀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에 달려온 황후. 그녀에게 황제가 지금 황후에게 잘해주는 것이 진심인지 묻는데 그리곤 황후의 머리핀으로 위협을 하다 자신을 찔러 자작극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본 태우는 황후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지만 다행히 황후 속 황제의 언변에 일단 진실부터 먼저 밝히기로 하는데 바로 부상당한 황후를 치료해주는 황제. 또다시 그녀의 몸을 다치게 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황제인데요. 그리고 사실 도처녀의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밝히는 황제. 당시 미약을 타서 황제의 자손으로 만들려고 한 것인데 다 알면서도 속아줬던 것. 특히나 자신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첩들은 건들지도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거 황후 좋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시각 국사는 발견한 인형에서 황제와 황후가 몸이 바뀐 원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귀비족이라가 황제에게 줬던 것. 황제는 태우에게 귀비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생각보다 태우는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죠? 한편 둘이 함께 있는데 갑자기 아픈 황후. 태희를 불러 맥을 짚는데 향로에서 나는 향에 중독된 것. 근데 하필 이 향로는 태우가 준 것이죠. 잘 통하는 줄 알았는데 태우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나저나 영혼 체인지의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요? 서로 오해만 쌓였던 사이가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함일까요? 재미있음 됐지 뭐. 생각보다 유쾌해서 가볍게 보기 좋은 드라마 양심불에.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드라마 감정연구소는 끝없이 드라마를 연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